시험 볼 때 법무사 시험에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죠. 맨 처음에 어떠한 일로 지금 돈을 못 받은 그 사건의 시작 어떻게 되죠?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아프다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웠다고.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거나 그랬을 때 돈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법무사가 또 돈을 받아주는 일이 또 주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법무사 시험에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님께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우리 또 의뢰인 분이 사실 이 못 받은 돈이 있어서 법무사와 함께 업무 처리를 하셨는데 험난하고 긴 여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어떠한 일로 지금 돈을 못 받은 그 사건의 시작 어떻게 되죠?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만나고 좀 지나서 막 어머니가 아프다, 머리가 찢어졌다, 뭐 이런 이유로 좀 돈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간병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지불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통장을 분실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뭐 부모님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안타까운 면에서 이제 돈을 빌려줬었죠.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네, 그쵸. 금방 들어올 거야? 금방 들어올까봐 이러다가 점차 그게 기간이 늘어가면서 금액도 늘어가고 기간도 늘어가고 조금씩 계속 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서 막 엄마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도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공정증서나 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걸 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정증서를 쓰고 그게 시작돼서 그냥 민사를 이제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남자분을 만났는데 네. 남자분이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착하시고 정말 보통은 이제 데이트를 해도 남자가 돈을 내는데 많이 내시고 뭐 같이 내잖아요. 근데 본인이 돈까지 빌려줄 정도로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동호회에서 네. 그 선생님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여러 명이 네. 있었어요. 한 두 달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 말고도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범이네. 똑같은 상습범. 그쵸. 상습적으로 간식 있는 사람 네. 나가서 네. 돈을 뜯어내는. 하여튼 남자친구한테 많은 돈 얼마 정도 됐나요? 그 돈이?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2,400만 원을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빌려줬나요? 한 3달 세 달이요? 됐던 것 같은데요. 금액이 처음 갔을 때 조금씩 이제 자주 빈번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커진 건데 엄마 핑계를 계속 대서 뭐 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아프다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웠다고. 네, 엄마가 아픈데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뭐 네. 지인을 만나고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일반인 사람들은 집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은 절대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네. 이제 제가 돈을 빌려줬던 거는 그 원래 빌려줬던 돈을 갚는다고 해서 다시 빌려줘서 그 돈을 다시 갚는다는 이런 계속 반복적인 것 때문에 돈을 네. 받으려고 저는 이제 돈을 또 빌려줬던 거고 네. 이게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이 됐던 거죠. 돈을 받아야만 돈을 갚을 수 있다. 네네네네. 뭐 어디서 또 빌려서 뭐 갚고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 뭐 절친인 것 같은데 돈을 네. 좀 빌려달라 이래서 뭐 일주일 뒤에 주겠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맞아요. 안 갚고 있다가 몇 달 지나가지고 내가 무슨 뭐 건수가 있는데 요것만 잘 되면 다 갚아줄 테니까 저도 뭐 그랬어요. 3천만 원만 빌려달라 또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데이트 사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데이트 사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다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갚지도 않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뭐 공정증서를 만지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공정증서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집 근처 이제 공중사무실에다 전화를 먼저 했었죠. 왜냐면은 저도 그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먼저 좀 물어봐야 될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3만 원만 좀 더 주면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이제 공정증서를 할 수 있다라는 네.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걸로 작성을 하게 되죠. 원래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네. 가서 뭐 인증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쵸? 공정 증서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소공원 공증 받으셨는 그러니까 거죠?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그러니까 만든 거지. 약소공원 예, 예, 예. 공증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바로 금전 금전소비대차 네. 공증을 받으셨구나. 네. 네. 여러분들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공정증서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 가셔서 여러분이 공정증서를 만들면 그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요령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짧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같이 네. 그거 해주셔야지 되는 동의를 거지.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같이 가셔서 같이 갔잖아요. 네. 네, 같이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거나 네. 약소공원 공증을 받아야지만 집행 권한이 네. 생기니까 그래서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집행 권한 거기까지는 만드신 거예요.